안녕하세요. 인터뷰 시작할게요. 저는 학생들한테 좀 영어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영어 때문에 되게 깜깜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제 이름처럼 별빛을 비춰주고 싶은 그런 선생님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기초를 되게 잘 닦아 놓아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막 가자마자 아마 입학 숙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요즘 학교들에서 다 내주거든요. 그것부터 실은 준비된 애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그런 방향 표지판 역할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거의 안 했고요.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문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이게 막 그냥 외우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외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최소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원리에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신 있는 건 특히 문법에서 정말 원리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 실은 언어는 다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영어까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센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옆에 있는 배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거든요. 실은 그게 있어야 이해가 더 쉬운 건데 이제 빨리빨리 하다 보면 그런 것들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특히 문법, 독해 같은 거 할 때는 옆에 있는 배경 지식, 이게 왜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시작부터 처음까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영어는 정직한 과목이다. 진짜 영어는 배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하게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됐는데 그거를 이제 몰아서 하려고 하다거나 어떤 지름길을 가지고 내가 쉽게 뭔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과목은 아니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가면 마치 우리가 계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요만큼 가다 보면 확 올라가고 이런 식의 계단으로 아마 영어는 올라갈 거고 절대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실은 이 EBS 시험 볼 때 되게 힘들게 붙었어요. 제가 광주광역시에 살거든요. 한 6번, 7번째 시험 봐가지고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여기 오기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오늘도 지금 11시에 출발해가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는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시골이나 이렇게 도서 벽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외롭게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또 가장 먼저 찾는 게 EBS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선생님 강의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멀리에서 만나지만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너희 같이 있어. 지금 한 명씩 집에서 듣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 고등 예비과정 들으면서 다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 이런 그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연대의식 이런 것도 좀 주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완벽하게. 또 여러분 이거 시간 아까웠어. 그냥 학원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 예비 문법, 개념이 있는 문법 편을 맡은 저는 박세별입니다. 앞서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 그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문법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이 OT는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앞으로 12강을 들으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실제적인 준비를 해서 올라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OT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가 다를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히 어떻게 문법이 구체적으로 다를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고등학교, 중학교 문법 무엇이 다른가?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중학교 문법은요, 여러분 실은 중학교 때 문법 어떻게 배웠죠?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랭귀지 포커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온 본문에서 있었던 그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잠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란 거는 중학교 때는 여러분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볼 때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도 거의 단원 끝날 즈음에 그때 했던 게 문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굳이 이제 내가 이번 시험 확실하게 하고 문법을 다 파겠어. 그런 거 아니고서는 문법을 많이 못 만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많아지는 양,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이 문법량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읽기, 단어 하는 거, 단어 시험 보는 거, 그리고 또 듣기 하는 거, 말하기 수행평가하는 거 이런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었고 문법은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덜 했었죠. 근데 고등학교 오면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교과서는요. 실은 고등학교에서 여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에서는요. 이 교과서 하나 가지고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교재라고 해서 EBS 교재를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교재를 선생님이 선택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그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교과서 한 권만 영어 시간에 보는 책이 아니라 여러 책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 하나, 통상적으로는 그 중에 한 시간은요. 문법만 배우는 시간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고요. 계속해서 고1 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첫 학기는 문법 시간을 뒀었어요. 책을 하나 선정해서 문법을 기초적으로 쫙 훑어주는 그런 거를 1학년 1학기에 합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문법 많이 안 했고 갑자기 고등학교 오니까 글도 어려운데 문법도 어렵고 그리고 교과서 아닌 책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문법만을 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고1 입학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막 입학 숙제라는 걸 줄 때도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막 들어가면요. 입학 숙제라는 거 주고 또 그리고 막 시작하자마자 투부정사가, 가정법이, 시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문법 용어를 여태까지 우리가 그다지 공부를 안 했는데 고등학교 오면 갑자기 그런 설명들이 나오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문법 용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제 강의 때 다른 건 몰라도 문법 개념 하나는 확실하게 심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에서 또 다른 건 뭐냐면요. 여러분 문법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하고 배웠어요. 거기에서 나온 지식들, 열심히 외웠던 것들, 시제일치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걸 그대로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애가 응용을 할 수 있나?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여기서 이 문법을 찾아내서 해석하고 맞춰가지고 응용할 수 있나?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실제로 문제 중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무슨 문제냐면요.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라면 간단한 그런 뭐뭐는 아닌 것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게 그 내용이 상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글이란 말이에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그리고 내 지식을 응용시켜가지고 골라내는 거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외워갖고는 안 되고 이걸 응용하는 방법,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해석력까지 요구를 하는 게 바로 고등학교 문법 시험이다. 또는 수능 학평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쭉 만날 문제들은 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문법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시험 잘 보고 수능 잘 보고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문법을 공부하는 걸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고요.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문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해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If she loves me, I will marry her. 비슷한 문장 같은데 쌤은 이렇게 말했어요. If she loved me, I would marry her. 지금 보라색 글씨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단 말이야. 근데 요 두 문장은 어마어마한 뜻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엄청 슬픈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저희 강의 가정법에서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요. 선생님 지금 답 안 알려줄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왜 생겨나는지, 그게 문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뜻을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문법은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궁극적으로 이걸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 제 강의에도 문법 개념과 함께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갈 겁니다. 달달달 외우는 문법 아니고요. 원리 가르쳐 드리고요. 개념 제대로 잡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것까지 연결지어서 독해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강의가 갈 거냐 하면요. 이렇게 갈 건데요. 우리 이제 2주짜리 집중관리 강좌입니다. 네. 2주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게 선생님이 스케줄표를 다 짜놓았거든요. 특히 집중관리를 신청하신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1대1로 특별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받는 학생. 정말 저하고 소통도 하고 SNS나 이런 거, 또 카카오톡 밴드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저하고 직접 매일매일 소통할 거고요. 제가 또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영어만 관리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루 종일을 관리해드릴 거예요. 왜? 여러분 고등학교 오면 공부 계획 세우는 거, 이것도 누가 도와줘야 잘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역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집중관리 신청하시고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 그리고 공부 일정표 제가 다 만들어서 자료실에 업로드해 드릴 거고요. 그 일정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아오시면 문법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강의에는요. 매일 마지막에 보면 퀴즈라는 게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보고 있니? 잘 이해했니? 라는 걸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서 낼 겁니다. 요거의 답을요. 수강 후기란에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다 답을 달아드릴 거고요. 꼭 퀴즈만 올려야 돼요? 아니에요. 퀴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 들으면서 선생님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선생님 이걸 더 알고 싶어요 하는 모든 질문, 또 그거 아니어도 되고 선생님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이런 것들 모든 고민들 다 수강 후기에 퀴즈 정답과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습을 해야겠죠. 12강짜리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제공할 겁니다. 공부란 건 복습이 따라줘야지 쌓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관리를 여러분께 해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2주 만에 여러분 고등학교 문법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교재를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요, 이게 공지사항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는 교재 기반으로 가고 있는 강의고요. 이것 외에도 제가 추가적인 자료 이런 것들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자료실 항상 매 강 들을 때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책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책은 맨 위에 문법 설명이 있고요. 문장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 문장에 대한 또 해석들이 달려 있어요. 해석과 그 설명들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막 봤을 때 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 앞뒤에 붙어 있는 설명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저와 함께 이 문장의 설명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준비해 갖고 와야 되냐면요. 강의 듣기 전에 아까 문장들 있었죠. 물론 해석이 밑에 딸려 있어요. 하지만 그 해석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한번 읽어보고 저하고 강의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문장들은 반드시 해설 보지 말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이거 이런 뜻이겠다 하고 해석을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문법 설명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 다 찾아갖고 오셔야겠죠. 네, 단어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또 단어 일일이 설명하고 그럴 시간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오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실수하기 쉬운 게요. 요즘 단어 찾아와 라고 하면요. 저희 학교 애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번역 어플 너무 많이 사용해요. 번역 어플 안 돼요. 네, 번역 어플 사용하지 마시고요. 진짜 사전 어플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전. 요즘 이거 사전 찾는 것도 제가 항상 첫 시간에 모든 제 수업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사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흔히 쓰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이거 다 찾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제발 이 단어를 이 파란 이 표제어를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클릭하면 어드레스에 다른 뜻 9개가 다 나오는데 그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 찾으실 때는 항상 번역 어플 안 되고 사전 찾을 때 사전 찾은 다음에 클릭까지 해서 세부 정보까지 이렇게 찾아와야지 그 다음에 사전을 다 찾은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이렇게 강조해드리고요. 자세에서 꼭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 들을 때 여러분 핸드폰 옆에다 딱 놔두고 안 돼요. 핸드폰은 다른 방에다 두고 옵니다. 네, 고등학교 이제 여러분 준비됐잖아요. 공부할 준비됐잖아요. 뭐 공부 좀 하다가 톡 오고 확인하고, 공부 좀 하다가 뭐 알림 와갖고 보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핸드폰은 절대 옆에 두지 않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부할 준비로서 다른 방에, 아예 내가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거기다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 강의다 보니까 필기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펜 색깔을 좀 한 2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충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리긴 하지만 거기에다 여러분이 쓰면서 조금 익혀야 되는 것들, 제가 쓰세요, 밑줄 치세요, 이런 것들, 별표 치세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기 준비 꼭 해갖고 오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에 답하라고 하고 따라하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일시정지하고 써 뭐 이런 것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강의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말하면은 말해라고 하면은 말도 하고,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걸 다 해야 강의 준비가 된 거고요. 그래야지 저도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문법, 고등학교 올라가는 여러분께 마음의 준비는 이미 되셨죠? 자, 마음의 준비 됐고 공부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절반은 된 겁니다. 나머지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이 있는 문법, 박세별의 고등예비 과정입니다. 선생님 믿고 1강으로 지금 따라오세요.